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2기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내 증시의 트럼프 수혜주와 피해주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러브콜을 보냈던 조선주는 동반 강세입니다. 이에 HD 현대미포,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등이 상승세입니다. 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 우려에 직면한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 등 2차 전지주는 파란불을 켰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기업 밸류업 정책에 이어 올해 금융당국 등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기업 공개 및 상장 폐지 제도 개선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개선안을 통해 투자자들이 IPO 투자를 할 때 단기 차익 목적의 투자가 아닌 기업 가치 중심의 투자를 진행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상장 폐지 제도를 통해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들이 원활히 퇴출되도록 해 시장의 신뢰도를 상승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본격 취임하면서 원달러 환율의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상과 달리 취임사에서 즉각적인 관세 부과가 빠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하며 시작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14.7원 내린 1,437원의 거래를 시작했으며 이는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최저치입니다.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영이 뇌수술용 의료 로봇의 미국 FDA 인허가 획득 소식에 2거래일 연속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영은 전거래일 대비 19% 넘게 상승해 거래 중이며 전날에는 30% 오르며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증권가는 고영이 트럼프 시대 뇌수술 로봇 및 인공지능 솔루션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식 고수들의 성공 투자 노하우가 담긴 주식 성공백서 진행을 맡은 고유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양시장 혼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계속 하락하다가 다시 소폭 상승해 반등에 성공했고요. 현재는 0.29% 상승해서 2,52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아직까지도 하락 중인데요. 현재는 0.23%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달러 환율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율이 1,430원 후반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우리 시장 속에서도 성공백서에 담긴 비법들 만나봐야겠죠? 마지막에는 대망의 히든 종목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 주식 성공백서 시작합니다. 네, 그럼 최강의 성공 투자를 도와주실 전문가님부터 만나봐야겠죠? 최강찬민 전문가님을 소개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이 트럼프 2.0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때문에 앞으로가 좀 기대가 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우려와 걱정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점 주목해서 오늘 시황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최강창림입니다. 트럼프가 취임 퍼레이드부터 행정명령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전에 바이든의 흔적을 지우려고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행정명령을 지금 뭐 100개에서 뭐 200개 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우리나라 종목군, 테마군들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일단 오늘 시장 좀 살펴볼게요. 보면 지금 하락 종목이 일단 많습니다. 하락 종목이 지금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지금
한 400개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승 종목은 한 1000 종목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0.25%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0.26% 하락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코스피 지수가 강보합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는 오늘 약간 대형주 종목들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쁜 소식이죠. 뭐 달러 환율이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많이 떨어졌으면 좋겠지만 아직도 1,400원대에 있고요. 1,437원대에 있고요. 유가는 안정적이에요. 예, WTI 유가,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77달러인데 통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가져가면서 경제가 성장할 때는 70달러 초반대가 유가가 항상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는 높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기름값이 지금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죠. 그 이유가 고환율 때문에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유가를 계산할 때 달러로 계산하기 때문에 지금 고환율 이기 때문에 지금 유가가 지금 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유가가 뛰면 사실 주식시장에는 악재예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더 확대가 되면서 시장이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일단 유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물류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입품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인플레이션이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외국인이 오늘도 지금 매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양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과 기관은 양시장에서 모두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사실 기관이 여기에서 좀 공격적으로 좀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좀 긍정적으로 시장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이 시장의 지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인이 끌고 가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삼성전자의 그 지금 주가를 연기금에서 방어를 하고 있죠. 통상 연기금이 방어를 시작을 하면 주가가 바닥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여기서 바닥을 잡는다? 그러면 상승 간다라고 하면 시가총액 1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수도 같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여기서 상승할 것이다 라는 예상 때문에 오늘 또 반도체군들이 전체적으로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동안 굉장히 긴 시간 그리고 긴 가격 조정을 한 이후에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번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지금 121선이 검정색 선이 121선입니다. 거기 거의 다 와 있죠. 그래서 2,600선 부근, 그러니까 2,500 한 70선만 돌파를 하게 되면 121선을 돌파를 할 것으로 보여져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2,500선에 지금 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좀 고무적인 부분은 60선이 그동안 요 녹색 선이 60선인데 그동안 못 깼죠. 예, 돌파를 못했습니다. 계속 60선 부근에서 맞고 계속적으로 이 하방을 저가를 지금 키우면서 내려왔고요. 지금은 이제 60선 위로 올라온 상태예요. 네, 올라온 상태고 원래는 이렇게 이제 맞고 내려가야겠죠. 근데 맞고 내려가지 않고 돌파한 이후에 여기에서 작은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명절, 긴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망세가 금요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횡보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만약에 우리가 좀 예상 못하는 움직임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목요일, 금요일 정도에 약간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통상 명절 전에는 시장이 좋지는 않지만 명절 바로 전날이나 아니면 그 전날 같은 경우는 괜찮은 시장이 보일 때가 많아요. 자, 이것도 코스닥 차트입니다. 똑같아요. 이것도 지금 60선 계속 맞고 저점을 내리면서 오다가 여기서 이제 헤드앤숄더 나오면서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60선을 돌파를 하면서 지금 횡보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상황이에요. 좋은 상황이고 지금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121선에 거의 지금 붙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내일 좀 좋은 장이 온다라고 하면은 내일 바로 돌파를 할 것으로 보여져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형주가 많기 때문에 쉽게 돌파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저는 여기에서는 이제 바닥을 잡고 우리 지수라든가 종목군들이 좀 탄력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즌이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증시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약간 하락률을 굉장히 많이 키운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때가 저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삼성도 지금은 바닥을 잡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내외적인 어떤 악재라든가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지금 트럼프, 김정은과 잘 지내고 있다라는 또 속보가 오늘 아침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그리고 푸틴하고의 그 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고 푸틴이 먼저 얘기할 정도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동도 지금 리스크가 거의 마무리 단계죠. 종전 단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도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트럼프도 취임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이슈도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부터는 우리 시장이 좋을 거다. 그래서 지금은 미장할 때 아니고 국장할 때다. 그래서 서학개미들도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장 관망하던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부터는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동안 수익 못 냈던 거 이번 상승에서 다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말미에 제가 오늘 히든 종목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방송을 월, 화, 수 하잖아요. 근데 지난주 월, 화, 수 히든 종목 전부 다 10% 이상 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방송 말미에 히든 종목 드릴 테니까 그 종목은 꼭 참여하셔서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우리 시장입니다. 그래도 앞으로 전망이 좋은데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최창림 전문가님과 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전문가님과 꼼꼼하게 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매일 오전 8시 40분 무료 온라인 방송 통해서 더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 성공백서 제1장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1장 테마의 발견 시간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우리 시장에 정말 수많은 이슈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 안에서도 내일 장에서 바로 수익 내볼 수 있는 종목들만 쏙쏙 뽑아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이슈 키워드 시간에 계속 뽑아주신 이 조선주 그리고 전선주는 오늘같이 좀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도 살아남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님과 함께한 분들은 좀 안심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한번 3가지 키워드 뽑아주시죠. 네, 오늘 3가지 키워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오늘은 이 인수합병 관련된 이슈로 지금 TA 항공, 그다음에 대명 소노시즌, 그다음에 예림당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단기 트레이딩 하시고 계신 분들 오늘 이 종목으로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종목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대명 소노시즌하고 그리고 TA 항공의 대주주죠. 예림당이 지금 인수전 경영권 분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명소노 그룹 같은 경우도 TA 항공에 지금 지분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어요. 지금 경영권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게 사실 대명소노 그룹이 더 좀 유력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림당 같은 경우도 지금 지분을 3.3% 정도 갖고 있어요. 최대 주주죠. TA 항공의 최대 주주인데 지금 경영권을 대명소노 그룹이 가져갈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대명소노를 그룹을 보는 게 맞겠다. 근데 이 이슈는 지난해부터 시작됐던 이슈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예림당인데 오늘 장 초반에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어요. 20%가 넘게 급등을 하다가 지금 밀리고 있죠.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이때가 이제 첫 이슈가 나왔을 때죠. 지난해 10월입니다. 자, 지난해 10월에 이슈가 터지고 급등이 나와요. 급등이 나오고 그 급등한 거를 다 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주가가 조정을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죠.
예, 보통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가도 조정을 한 반 정도 했다가 다시 급등하는 이런 형태인데 요즘에는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라든가 아니면 공포를 느끼시면서 매물이 순간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움직여요. 근데 단기 트레이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분봉 그리고 뭐 3분봉, 5분봉 많이 보잖아요. 예, 분봉 대응하죠, 단기는. 근데 단기 분봉 대응할 때도 뭐 3분봉 상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때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 수급이 확 올렸다가 여기에서 혹시라도 만약에 잡게 되면 매도도 나올 때 한꺼번에 다 나오겠죠. 네,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매도할 때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물리게 되면 약간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단기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빠른 단기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좀 많은 매매를 통해서 경험치를 좀 쌓을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그런 부분들 어려우시면 그냥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지금 올렸다가 여기에서도 못 올리죠. 예, 다시 못 올립니다. 여기서. 자, 그 이유가 여기에서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물리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 매물들이 한 달이라는 시간 후에 다시 본전에 왔기 때문에 본전 심리가 생기죠. 본전 심리가 생기면서 여기에서 더 이상 못 올리고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요 부근에서 물리신 분들도 아직도 거기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기가 주가가 뚫고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뚫고 올라가는 게 쉬워 보이는 이런 차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트에서도 단기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오늘 예림당을 단기 트레이딩을 할 거면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갈 가망성이 높은지 아닌지 확률적으로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주식은 확률적으로 높은지 아닌지를 확인한 다음에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더라도 하시는 거예요. 분봉상에서 대응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에 원체 빠르기 때문에 변동성이요. 자, 예림당이었고요. 자, 대명 소노시즈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캔들 같은 모양은 똑같아요. 예, 오늘 캔들은 똑같아요. 다만 대명 소노시즌 같은 경우는 그 전 고점 이 부근이죠. 예, 이 부근을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갭으로 돌파를 했어요. 갭으로 돌파하다 보니까 이 앞전에 있던 매물들이 여기에서부터 소화를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명 소노시즌이 경영권을 확보할 확률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소화가 시작이 돼서 오늘 다 소화를 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일 캔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음봉 만약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상승 반등을 하면서 상승으로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 음봉의 절반 이상을 먹는 양봉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내일이죠. 내일. 그러면 추세에는 이탈이 없는 문제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내일까지 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인수합병 관련된 이슈는 아까도 보셨듯이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거예요. 약간 프레시함이 좀 떨어지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취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행정명령이 지금 벌써 뭐 하루밖에 안 됐는데 지금 막 100개, 200개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 중에 사실 대표적인 건 에너지입니다. 그건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행정명령이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종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TA 항공 관련된 이슈는 아마 오늘로 끝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있으신 분들은 제가 뭐 욕을 먹을 수는 있겠지만 오늘은 그냥 정리하고 빠져나오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트럼프 관련된 트럼프 2기가 지금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 행정명령에 관련된 이슈를 챙겨보는 게 맞고요. 요거는 지금 앞에 매물도 있는 그런 상태고 그래서 오늘 좀 이후에 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늘 아직 장이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오늘 마무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트럼프가 취임을 했습니다. 푸틴이 축하를 했어요.
사실 트럼프는 다 잘 지내죠. 예, 푸틴하고도 잘 지내고요. 예, 김정은도 잘 지내고 잘 지냅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미 만났고요. 예, 푸틴과의 회담이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우크라이나는 종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 재건 그 비용이 그 프로젝트가 670조입니다. 약 670조, 굉장히 큰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해가 아니죠. 2023년도에 이미 협의를 다 끝내놓은 상태예요.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과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미 다 방문을 해서 이미 다 협의를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문제 대화 열려 있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상황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도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했던 게 우크라이나 전쟁 하루면 끝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재정 적자가 지금 굉장히 심하죠. 중동, 뭐 우크라이나 지원 이런 부분도 그 한몫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용주의 트럼프는 아마 빨리 끝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푸틴하고의 회담도 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도 원래 국가안보회의가 보통 금요일 날 열리는데 이례적으로 월요일 날 열렸고요. 그리고 바로 축하 메시지와 함께 러시아에 관련된 이슈를 언급을 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좀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자, 전진건설 로봇인데 지금 고점 돌파를 합니다. 자, 여기서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여기에서 그 매물대를 전부 다 소화한 이후에 고점을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를 지금 계속적으로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 희느 종목으로 드렸죠. 그래서 그건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히든 종목으로 드리고 오늘 뭐 한 13% 정도 상승을 했어요. 예,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보는 부분은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로는 우리나라 건설주들 지금 다 바닥권에 있습니다. 다 꿈틀대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경기를 빨리 살리거나 부양을 할 때는 건설 경기를 살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건설 경기가 지금 좋나요? 그렇진 않죠. 그래서 건설사들이 대부분 해외로 눈을 굉장히 많이 돌렸어요. 그래서 지금 해외 매출도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내용이고요. 여기에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이 비용이 670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종전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 굉장히 많이 진출을 할 겁니다. 일단 먼저 철도가 깔릴 거예요. 물류 때문에, 건설 물류 자재 이런 부분 때문에. 자, 철도 관련주 뭐 있죠? 예, 현대로템이 있습니다. 로템. 현대로템도 지금 굉장히 조정을 많이 했어요. 예, 조정 많이 하고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데 현대로템은 방산주기도 하죠. 예, 사실 굉장히 중요한 테마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이. 예, 현대로템. 예, 그렇기 때문에 방산과 그다음에 철도 테마인데 철도 대장주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챙겨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테마 트럼프 관련 내용입니다. 이번 주는 트럼프 관련된 종목으로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명절 전까지는 통상적으로 매도가 많이 나옵니다. 기업들도 직원들한테 보너스 줘야 되고 현금 확보가 조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 차원에서도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 상황이고요. 개인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이제 명절에 돈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통상 명절 전 일주일 정도는 관망세가 좀 뚜렷하다. 근데 바로 전날이나 전전날 정도 같은 경우는 갑자기 또 폭등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그 이후에 그러니까 설날 이후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미리 선취매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목요일, 금요일 가봐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번 주 시장은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뭐 단기 트레이딩이나 이런 부분 하시는 분들도 방망이를 지금은 좀 짧게 잡으셔야 돼요. 그 전에 예를 들어 뭐 단기 트레이딩으로 하루에 5%를 수익 냈다. 지금은 약간 3% 정도 수익 내고 빨리 컷하고
예, 다음 종목 보는 게 맞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AI. 앞으로 이 AI의 패권 전쟁은 더더욱 심해질 거예요. AI에서 중요한 부분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물론 지금 에너지가 가장 큰 이슈예요. 근데 제가 오늘 관련 종목으로 에너지 관련 종목은 안 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두산에너빌리티라든가 원자력 관련 테마죠.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본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어요. 예,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반도체를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이 반도체 패권 전쟁도 지금 뭐 무시 못하죠. 결국에는 중국을 반도체 압박을 하고 있고요. 제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바이오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죠. 전기차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도 지금 관세를 100%를 붙여요. 전기차에. 그리고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미국뿐만이 아니에요. 유럽도 지금 전기차 관세를 100% 붙이고 있고요. 최근에는 캐나다도 동참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중국이 이제는 좀 제재를 굉장히 많이 강화를 하고 있다. 무시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대통령이 그 미국 대통령이죠. 트럼프가 그 에너지 수급에 대한 정책에 온 힘을 쏟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형 모듈 원전 SMR이죠. 이 SMR이 그 대형 원전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 센터라든가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그 수도권이라든가 그 내륙 지방의 인근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는. 근데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냉각수를 바닷물로 쓰기 때문에 대부분 해안가에 위치해 있는 그런 점이 있다 보니까 이런 관련 종목들 좀 알아봐야 되는데 대표적인 거는 사실 두산에너빌리티예요. 네, 두산에너빌리티가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수출해본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력 쪽에서는. 그리고 전력 기기, 그다음에 뭐 케이블, 그러니까 전선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 케이블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고요. 전력 기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고, ESS죠. 그 전력 저장 장치, 그 전력 저장 장치도 많이 들어갈 겁니다. 일단 AI만 놓고 봤을 때도 수요가 굉장히 폭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미국과 유럽의 전력기, 뭐 변압기라든가 그리고 케이블, 노후 케이블들, 노후 변압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교체 수요도 지금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력기기 테마는 지속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드렸던 산일전기 같은 경우도 횡보 구간에서 드렸는데 며칠 후에 급등이 나왔죠. 예. 그래서 좋은 흐름 보였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도 조만간에 폭등 나올 만한 그런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오픈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한미반도체 움직임이 원체 좋아서 일단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와 같이 하락했죠. 그 회복을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빨리 했습니다. 조금 더 빨리 했고요. 지금 한미반도체도 지금 고점 찍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요 녹색 선이 60일, 그다음에 이 검정색 선이 121선이죠. 이게 121선이고 이게 60선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저항을 막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장기 이평선이에요. 61선과 121선은 장기 이평선입니다. 근데 이 장기 이평선을 지금 모두 다 뚫었어요. 다 뚫었고요. 저항을 받고 내려온 게 아니라 되려 이제 여기서부터 지지를 받고 지금 상승하는 상황입니다. 자, 저항이 뚫리면 지지로 바뀌어요. 그리고 지지가 뚫리면 그게 또 저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121선 위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한미반도체는 SK 하이닉스와 그다음에 삼성전자에다가 반도체 테스트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죠. 납품하고 있는데 고객사가 하나 더 늘었어요. 자, 마이크론입니다. 미국의 마이크론. 근데 이 HBM을 만들 수 있는 글로벌적으로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 딱 3개밖에 없거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마이크론입니다. 거기에 다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물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정도 되면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한미 반도체 말씀드렸고요. 이쪽에서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요 내려올 때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물려 계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거래량이 앞전 거래량에서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 요 정도 물량은 이제 어느 정도 해소를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위에 계셨던 분들 매물대가 한 요 정도 되겠죠. 예. 여기까지는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11만 원에 위치해 있어요. 예, 11만 원에 위치해 있는데 이게 한 13만 원까지는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예, 여기서부터 한 15% 정도 상승은 더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키워드는 이렇게 3개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하루를 3가지 키워드로 요약해봤습니다. 첫 번째 테마, 인수합병 관련주인데요. 여기에서는 예림당, 대명 소노시즌, 그리고 티웨이 항공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에서는요, 전진 건설 로봇 주목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반도체에서는 한미반도체 주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의 키워드도 정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지만요. 방송 말미에 제공하는 이 히든 종목이 상승이 어마무시합니다. 모두 10% 넘게 상승한 지난주의 히든 종목 리뷰도 기다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얼마나 큰 수익 보장될지 정말 기대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전문가님의 주도주를 매일매일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매일 오전 8시 40분 무료 온라인 방송 참여하시면 되고요. 하단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테마와 종목 어떤 게 있었는지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제2장 성공 투자 백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똑똑한 종목을 골라봤다면 이제는 실전 매매를 해봐야겠죠. 보다 자세하게 전문가님의 기법 강의를 배워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네, 전문가님. 네. 변동성이 정말 큰 우리 시장인데요. 그래도 전문가님이랑 단타 공부하면 수익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법 배워볼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기법은 단기 트레이딩 할 때 굉장히 좀 중요한 간단하지만 수익 내기 편한 그런 기법을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자, 요즘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예,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분봉상의 움직임만 봤을 때도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물려서 손절을 못했다? 그러면 또 이게 언제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기회비용 상실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좀 명확한 좀 타점을 좀 가리는, 그리고 이게 오늘 시장을 이끄는 테마인지 아닌지 그걸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오후장까지 이어질 수 있는 테마인지 아닌지. 그래야 오후장까지 이어질 수 있는 테마여야지 혹시라도 물리더라도 다시 한번 여기서 반등하면서 우리한테 나갈 타점을 주겠죠. 그래서 오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마인지 그걸 먼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급 같은 경우도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 영향 없는 단타 매매예요. 제가 아까 우리 거래대금의 70%가 지금 단기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요즘에 변동성이 원체 크고요. 시장이 약간 불안정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중기나 아니면 장기로 가져가는 거는 사실 좀 부담스러운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다 단기 트레이딩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수급이 들어올 때 우르르 들어왔다가 나갈 때 또 우르르 나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같이처럼 분봉상의 움직임도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걸리는 시간이 뭐 짧지 않습니다. 길지 않아요.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한 30초, 1분 판단 미스가 나면은 바로 손실로 갑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단기 트레이딩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뭐 시초가 공략이라든가 종가 매매가 조금 더 본업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저도 지금 시초가랑 종가 매매로 좀 위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일선 매매, 그다음에 11선, 21선, 61선 매매입니다. 자, 우리가 할 거는 5일선과 11선 매매예요. 지금 5일선 같은 경우는 단기 매매 선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11선은 단기 추세선이라고 합니다. 자, 저 21선 같은 경우는 심리선, 그다음에 61선 같은 경우는 세력선이라고 하는데 지금 리스크 같은 경우는 일로 올라갈수록 커요. 그리고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는 일로 내려갈수록 크게 잡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기가 심리적으로 조금 더 안정적이에요. 5일선이랑 11선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알아볼 부분은 단기 트레이딩이니까 5일선 한번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5일선 매매는 굉장히 간단해요. 이 분홍색 선이 5일선입니다. 자, 분홍색 선이 5일선인데 이 분홍색 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 종목 한 종목 가지고도 지속적으로 단타 매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5일선 닿으면 매수하면 됩니다. 위에서 올려왔다가 내려올 때 5일선에 만약에 단다, 캔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날 이런 식의 또 양봉이 설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요건 가운전선인데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5일선 타고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건 계속적으로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가운전선이 여기서 이제 더 이상은 단기 매매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간단한 방법으로 요게 11선입니다. 파란색 선이 11선이기 때문에 5일선이 이 파란색 선, 그러니까 11선, 이 11선을 데드 크로스 하면서 돌파하는 순간이 나와요. 5일선이 11선을 데드 크로스 할 때, 깨고 내려갈 때죠. 요럴 때는 더 이상 요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 트레이딩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성광밴드도 마찬가지예요. 성광밴드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 5일선과 11선이 여기 맞닿아 있죠, 두 개가. 두 개가 맞닿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더 좋은 타점이에요. 왜냐하면 5일선 매매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11선 매매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 두 매수세가 동시에 들어오는 구간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상승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맞닿은 부분에서 상승을 시작하면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평선들이 모이면서 매수세가 몰리는 구간, 매수 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평선을 이용한 매매 타점은.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지금 5일선, 11선, 21선까지 다 모여 있어요. 그렇죠? 예, 다 모이니까 급등 나오죠. 자, 여기서 또 모이네요. 그죠? 또 급등 나오죠. 예. 그래서 이런 식의 매수 타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1선 같은 경우는 21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1선은 장기예요. 알테오젠인데 장기예요. 요 녹색 선이 61선인데 61선 다 지지를 받고 이렇게 급락할 때, 그러니까 시장이 이때가 8월 달이겠죠. 8월 달에 사이드카 걸렸을 때죠. 그때도 급락을 했지만 정확하게 지켜야 될 지점은 또 지켜요. 61선 같은 경우는 장기로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매수 타점이 어딜까요? 우리가 정말 좋은 매수 타점이다라고 할 수 있을 때가. 제가 방금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이에요. 자, 여기에요, 여기. 그죠? 자, 5일선, 11선, 21선, 61선 다 모여 있네요. 그죠? 여기에서 사면 이제 급등이 나오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61선과 21선, 그다음에 5일선, 11선 이런 부분들은 좀 개별적으로 보셔야 돼요. 5일선은 5일만 보시면 됩니다. 캔들 5개만 보면 돼요.
21선은 당연히 20개는 봐야겠죠. 61선은 60개를 보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약간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방송이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제가 다는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함께 교육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차트는 이 정도로 해서 교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장 영향 없는 단타 매매 만나봤습니다. 단타를 위한 안전하고 확실한 매매 기법이었는데요. 최창림 전문가님의 최강 전략은 매일 오전 8시 40분 장 시작 전에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방송으로 더 꼼꼼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끝까지 함께 공부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지는 주식 성공백서 제3장에서는요. 대망의 히든 종목이 공개됩니다. 오늘도 내일 바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제3장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혼란스러운 우리 시장이지만요. 그 안에서도 바로 다음 날 상승할 수 있는 종목만 쏙쏙 뽑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식창에 빨간불 가득하시길 바라겠고요. 과연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와, 지난주에 이 히든 종목 4가지나 다 10%가 넘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그 리뷰도 좀 궁금하고요. 사실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뭘 담아야 할지입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도 공개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월화수 방송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히든 종목으로 하루에 보통 한 종목을 드리는데 하루는 두 개 종목을 드려서 총 4개 종목을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산일전기입니다. 일단 월요일 날, 지난주 월요일 날 드렸던 종목이고요. 제가 이날 드렸죠. 그래서 오늘 드릴 히든 종목도 종가 베팅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13일 날 종가 베팅을 해서 종가가 지금 68,900원에 형성이 됐었고 그 이후에 이틀 후죠. 수요일 날 이틀 후에 19.29%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19.29%가 상승을 했고요. 지금 통상 예전 같은 경우는 지금 5일선을 깨고 내려왔잖아요. 보통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긴 양봉 이게 기준선이 되거든요. 기준봉이 되거든요. 기준봉이 되는데 이 기준봉은 보통 저항이 여기입니다. 절반. 여기가 여기에서 보통 반등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예, 일반적인데 지금 더 내려왔어요. 요즘에는 하도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변동성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지금 다시 매수 타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21선 보이시죠? 제가 이날 왜 드렸겠습니까? 이날 제가 히든 종목으로 드렸어요. 왜 드렸을까요? 여기서? 방금 제가 그 기법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자, 5일선, 11선, 그다음에 21선이 다 모여 있죠. 예, 여기는 지금 벌어졌다가 그죠? 여기서 모여졌습니다. 예, 타점이죠. 예, 그러면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원리입니다. 간단한. 어렵지 않아요. 예. 그리고 최근에는 원래는 예전 같으면 이 정도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또 트렌드가 또 이렇게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준봉의 시가죠. 예, 시가 공략도 사실 유효합니다.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산일전기 드린 날, 그날 제가 2종목을 드렸더라고요. 로보로보입니다. 로보로보인데 이 로보로보 같은 경우도 지금 월요일 날 드렸으니까 요날 드렸어요. 요날 드려서 지금 조금 횡보를 했습니다. 자, 근데 예전에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들어왔잖아요. 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조정이 보통 이렇게 나오죠. 예,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조정이 약간 횡보 스타일로 나오면서 강한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로봇 테마주는 로봇은 우리가 향후 5년, 10년 봐야 돼요. 이건 계속적으로 나올 이슈입니다. AI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계속 살펴봐야 돼요. 오늘 장 초반에는 로봇 관련 종목들이 안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반등을 하기 시작했죠. 예, 반등을 하면서 지금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봇 종목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날 화요일 날 드렸던 종목이죠. 큐렉소입니다. 큐렉소는 제가 이날 드렸어요. 이날 드렸는데 이날도 급등을 했어요. 예, 22%인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날도. 근데 제가 이거를 그 히든 종목을 작성을 할 때 오전에 작성을 하잖아요. 근데 작성을 할 때는 한 요 부분에 있었어요. 주가가. 근데 제가 방송하는 동안 이만큼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급등을 했는데 어쨌든 그날 종가로 매매가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4거래일이죠. 4거래일 만에 이제 여기 지금 20%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토탈 24%가 올라갔습니다. 24%가. 그러니까 이날 매수 제 방송 보시고 히든 종목 잠시 후에 또 한 종목 오픈을 할 건데 그 종목을 보시고 참여를 하신 분들은 지금 24% 정도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다음 날이죠. 예, 그 다음 날 드렸던 종목은 전진건설 로봇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그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를 했고요. 네, 여기에서 매수를 했고 그리고 오늘 움직였습니다. 오늘 움직이면서 수익권으로 넘어갔죠. 오늘 12.29%가 상승을 했어요. 12.29%가 상승을 하면서 좋은 흐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지난주에 드렸던 히든 종목들 4종목 드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는 20% 넘는 급등이 나온 종목도 있고요. 대부분 다 10%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일주일 안 걸렸어요. 거래일로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든 종목은 꼭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종목. 네, 오늘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종목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고, 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자,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 아까 말씀드렸듯이 670조입니다. 자, 670조예요. 네, 670조고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된 건설 장비를 공급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 입고 있었죠? 네옴시티. 근데 지금 공장 이제 건설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죠. 신도시를 건설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건설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부터는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찍히기 시작할 겁니다. 실적이 기반된 상태에서 만약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까지 터진다라고 하면은 급등할 거예요. 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에서 가장 수혜받을 수 있을 만한 그룹이 어딜까요? 제가 아까 힌트로 현대로템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입니다. 현대가 굉장히 크게 이슈를 받을 거예요. 예, 관련 종목들이. 예, 건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건설주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 있으실까요? 없으실 거예요. 시장에서 완전 소외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건설 경기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인도, 브라질 매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글로벌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북미 시장을 또 겨냥한 CTL 라인업, 파이프라인도 지금 라인업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고점을 여기서 3번을 찍었어요. 네, 3번을 찍었고요. 보통 노크를 계속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천장을 돌파하기 위해서 자꾸 물량을 체크를 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3번 정도 노크를 했으면 이제 돌파를 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트럼프 관련주로 해서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잊으셨던 분들 많았을 이 사우디 네옴시티와 연관성이 있다니 글로벌하게 정말 주목 많이 받을 종목입니다. 그래도 정확하게 어떤 종목인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그 정확한 해답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성공 백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제1장 성공 종목에서는요. 티웨이 항공, 전진 건설 로봇, 한미반도체 만나봤습니다. 다음으로 제2장 성공투자 백서에서는 시장 영향 없는 단타 매매 기법으로 5일선, 21선, 61선이 모두 만나는 시기에 매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은 우크라이나 재건과 함께 네온시티 건설 장비를 공급하는 종목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식 성공 백서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최창림 전문가님과 함께했던 1시간이었는데요. 최창림 전문가님은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